자, 오늘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분야의 대표 주자죠. 바로 항공우주 KA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KI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딱 하나의 숫자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20% 이상. 이게 뭐냐면요. 2027년까지 KI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사실 방산 기업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과연 어떤 동력이 있길래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KI가 지금 얼마나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025년 목표를 보면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조 5천억 원. 이게 바로 올해 KI가 내건 수주 목표액입니다. 이건 거의 역대 최대 실적에 육박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인데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KI가 올해 사업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8조 5천억 원이라는 목표를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을 한번 뜯어보면요. KAI 사업 구조의 안정성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사업이랑 완제기 수출이 거의 반반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죠. 여기에다가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기체 부품 사업까지 더해져서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다는 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주요 수주나 납품 같은 굵직한 건들이 대부분 4분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KI 성장 스토리의 진짜 핵심, 바로 해외 수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KI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탄탄한 기반 위에서 그럼 KI의 다음 성장을 이끌 거대한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과의 어마어마한 잠재적 계약 가능성이죠. 이 표를 보시면 KAI가 왜 유리한 고지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KAI의 T50은요, 세계 1위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만들어서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면서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입증받았어요. 반면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보잉의 T7은 아직도 생산 지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것, 이게 KAI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수준입니다. 최대 230대. 만약 KI가 이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이건 지금 회사가 가진 수주 잔고를 단숨에 몇 단계나 점프시키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KAI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장 엔진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힘차게 돌아가고 있어요. 유럽의 핵심 거점인 폴란드는 물론이고 중동의 이집트, 동남아의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탄탄한 해외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몇 년간 KAI의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줄 겁니다. 자, 이렇게 조 단위의 대형 계약들을 계속 따내려면 뭔가 확실한 한 방이 있어야겠죠. 도대체 KI의 제품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지 그 경쟁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K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진화하는 능력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FA50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훈련기나 경공격기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최첨단 ASA 레이더를 달고 강력한 공내공 미사일까지 장착하는 3단계의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이건 F-16과도 견줄 수 있는 어엿한 전투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이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성능만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FA50이라는 항공기 자체의 체급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수출 신화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바로 T50 플랫폼 자체가 가진 압도적인 신뢰성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서류상의 스펙이 아니라요. 전 세계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서 수많은 조종사들이 직접 몰아보면서 쌓아올린 그야말로 실전 데이터거든요. 이게 KI의 가장 큰 자산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밝은 면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제대로 보려면 당연히 그림자도 함께 봐야겠죠? KII 앞에 놓인 잠재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KF21 수출 같은 엄청난 기회가 있는 반면에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이 겪고 있는 공급망 문제 같은 외부적인 도전도 있고요. 또 현재 CEO가 공석인 경영 공백 리스크라는 내부적인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자라면 이 기회와 리스크, 양쪽을 모두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KI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 부품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몇 년치 부품을 미리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런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KI라는 기업을 볼 때는요, 분기별 실적 같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미 확보해 놓은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이 장기적인 성장 그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KAI는 지금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탑티어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KAI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